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IPCC가 사용하는 모델은 뭐 거의 한 40개의 모델이고요. 네, 그 모델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CMIP이라고 하는데요. 요 모델들입니다. 그죠? 예, 요 모델들인데요. 네. 전체 모델 중에 IPCC가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이것의 평균입니다. 이것의 평균은 한 요 가운데쯤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아까 IPCC 관련해서 시나리오가 RCP 몇인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RCP 시나리오가 6인지 4.5인지 아니면 8.5인지 만약에 8.5 시나리오를 했다고 하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1m 상승인가요? 그거는 너무 과도한 거고요. 네. 그것의 한 절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모델 자체는 뭐 제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전문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모델은 네. 해수면 상승인데, 근데 그 온도가 올라가는 수준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한 시뮬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IPCC가 지금 8.5를 썼다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시뮬레이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5를 써서 뭐 2000년부터 2030년까지만 해도 이제 큰 차이가 있을 테니까 어, 이게 8.5를 썼는지 또 IPCC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그런 그 자료는 보통 이런 시나리오가 뭔지, 그다음에 모델이 뭔지를 잘 특정해서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설명은 안 돼 있던데요, 자료에. 그래서 제가 좀 항상 네, 그런 문헌이나 그런 이제 보도 자료를 봤을 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어떤 시나리오를 사용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뭐 이런 모델을 사용하고, 이제 뭐 헤들리 모델이라고, 영국 모델이라고 대표 모델이니까 이런 모델을 사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RCP 8.5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몇 미터가 막 올라가고, 막 해수면 상승이 돼갖고, 뭐 C가 뭐 다 물에 잠긴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린피스라면 제가 봤을 때, 네. 네, 네. 네. 네, 성격이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순 교수님이 그린피스 아주 하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말입니까? 예, 예, 예. 저, 그린피스가 이게 통계가 좀 너무 항상 좀 선동적인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제가 지금 현재 그 불편한 사실이라는 책 그걸 끝내고, 그린피스 코파운더였던 패트릭 무어가 썼는 그 Fake Invisible Catastrophe and Threat of Doo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1월 달에 나온 책인데, 그걸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그 패트릭 무어의 책을 보면은 말입니다. 그린피스는 완전 속이고, 지금 전혀 지금 뭐 이게 지금 일종의 이 선동이고 환경 탈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실제로 이게 뭔가 하면은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불편한 사실 그 책 번역뿐만 아니고 지금 외국의 이 분야의 소위 말하는 뭐 대가라는 사람들의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패트릭 무어의 유튜브 강의도 듣고 했는데, 그 패트릭 무어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린피스가 비즈니스 업체다. 자기가 15년 동안을 거기에 파운딩 해가 있다가 15년 동안 일하다가 나왔는 이유가 하나의 비즈니스화 됐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는 그린피스의 주장이라는 것은 전혀 믿을 바가 없고, 또 IPCC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PCC가 87년도에 처음 조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88년도에 처음 나왔지요. 나왔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그때 여러 가지 있던 과학적 오류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기들이 이제 뭐 하키스틱 그래프도 잘못된 거고, 과학적으로 어떤 치팅이 있는 거고, 중세 온난기도 없애버리고, 로만 온난기도 없애버리고, 또 그 엘고아가 했던 그 여러 가지 그것도 다 나중에 밝혀졌다고 해요. 먼저 기온이 증가하고 CO2가 증가했는데, 마치 CO2 때문에 지난 65만 년 동안에 기온이 증가했다는 식으로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됐는 게 나중에 밝혀지니까, 그때 와서 이걸 멈출 수도 없고, 그 사이에 또 뭔가 하면은 EU 같은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걸 했거든요.
탄소 중립 때문에 그 뭐라 그러나 풍력 발전, 태양광 이쪽을 나가고 또 크린 디젤인가 뭐 이걸 가고 전기차까지 나가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내세우면서 일부 그 기후과학자들이 그 지금 전 세계에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과학적인 어떤 토론을 더 이상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뭐 툰베리 같은 그 자폐아 선동이나 하고 또 정치인들 선동하고 그렇다는 거죠. 저는 아마 그 우리가 제대로 이걸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외국의 이 기후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97% 과학자가 동의했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97%는 누구냐? 약간의 기여를 했을 거라고 하는 사람. 나도 약간의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다 97%라 넣고 나중 가서는 뭔가 하면은 그 97%가 전부 다 인간에 의한 거다. 또 위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전혀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지금 과학적인 근거로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이 기후과학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거 무엇이 정직적인 바른 건지 말입니다. 좀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 말씀드리면 일단 저와 제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거의 오른쪽에 있는 이런 모델이 현실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또 적지 않은 수의 소위 기후과학자들은 가장 높은 민감도, 그 이상의 민감도가 또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을 또 쓰고 계속 투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분야에서 이런 모델이 사실은 이런 걸 예측하려고 만든 모델이 아니고 그게 이제 모델이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실험하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 하려고 만들었다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제 니드가 지금 미래를 예측하라. 이런 그 우리 그 분야 쪽에서 계속 이제 수요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모델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 현실 세계를 제대로 반영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실험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예, 전 세계 모델들이 이렇게 많이 다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구 평균 온도라서 좀 더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별 온도는 더 많이 다릅니다. 그냥 지구를 3등분 해가지고 극지방으로 하면 이것의 3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모델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더 민감하거든요. 극지가. 그래서 이제 5.6도 모델은 15도 올라가고요. 1.8도는 3도, 4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글쎄요. 이거를 계속 뭐 한쪽 얘기 를 듣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수렴해 나가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요 범위는 어쨌든 모델이 하나씩 개발되면서 점점 범위가 더 넓어지는 상황이라서 더 저기 미래가 암울합니다. 네. 최대한 그 부분을 기상청도 잘 알고 있고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자료 간에 뭔가 최대한 이동이 없도록 하고 뭔가를 이제 뭐 저기 관측을 했을 때는 주변에 뭐 반경에 대한 규정들이 다 있어서 근데 국가 표준 제가 거기까지 회의적이까지 가면은 정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요. 전지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한 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아마 듬성듬성 하고요. 뭐 사막이나 뭐 산 같은 데는 아예 측정도 안 했을 거고. 제대로 이제 위성이 측정을 한 게 한 1980년부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980년부터 전 지구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위성이 돌면서 측정을 해서 그 전에 데이터는 사실상 제가 믿기는 좀 어렵고 제가 어디 강연에서 아예 그런 그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화 문제, 관측 지점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전지구적으로 평균한 것에 대한 또 엄청난 그 뭐 오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그 싸워나가고 논문을 쓰시는 그 호주 과학자도 제가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의심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